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성조풀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이사를 하거나 새로 집을 지으면 구슬했어요. 요새는 구슬한다고 이야기하면 미신에 빠진 사람처럼 보거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매체에서 악귀와 관련된 굿을 자극적으로 연출하면서 이런 인식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굿이라는 건 전통 의례고요. 굿을 하며 부르는 무가는 신의 이야기로서 전통적인 가치가 높은 예술입니다. 세경본 풀이와 바리대기 역시 무가로 분류되는데요. 각각 농사의 신과 영혼을 이끄는 신이 된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볼 성조풀이 역시 집을 보호하는 신인 성조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신이 되었는지 그 내력을 풀이한 무가이겠죠? 성조신은 아주 오래전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간을 묘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열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헌원씨 뒤에 나시어 높은 산에 나무를 베어 서너 척의 배를 만들어 만경창파에 띄워놓고 와 같이 고대 중국 황제들과 중국 창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업적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성조신은 서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천궁대왕이고 어머니는 옥진 부인이었지요. 부부는 늦은 나이임에도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부부에게 선한 마음으로 공덕을 드리라며 귀띔을 해주죠. 옥진 부인은 그때부터 열심히 운문사에 찾아가 지성으로 공을 들입니다. 어느 날 부부는 3번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검정새 2마리가 푸른 벌레를 물고 백의 좌우편에 앉아 있고요. 국화꽃 3송이가 백의 위에 피어납니다. 꿈을 해몽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 꿈은 천궁대왕과 옥진 부인의 운수와 혼령을 뜻하는데요. 푸른 벌레 2마리는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것을 뜻하지요. 국화꽃 3송이는 이 나라의 3태 6경이 태어날 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높은 벼슬을 할 만한 인재가 태어난다는 거지요. 두 번째 꿈에서는 앞에서 말한 3태 6경 자미성이 부인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금쟁반에 붉은 굿을 3개가 구르죠. 여기서 자미성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 중에 하나인데요. 하느님이 거처하는 별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삼신제불이 대왕에게 아기를 점지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 다음에 나오는 붉은 구슬은 왕자가 태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꿈에서는 도솔천의 왕이 확을 타고 와서 자식의 이름과 별명을 정해줍니다. 이름은 안심국, 별명은 성조씨였죠. 해몽을 모두 합치면 안심국이라는 이름을 가질 왕자가 부부 사이에 태어날 텐데 그는 하늘이 내려준 인물로 3태 6경과 같은 인재가 될 상이었죠. 10달이 지나고 태어난 왕자는 빼어난 얼굴에 풍채가 두목지입니다. 여기서 두목지는 당나라 말기 시인을 가리키는데요. 시도 잘 쓰는데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가 술을 마시고 수레를 타고 지나가면 기생들이 귤을 던져서 수레가 가득 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마음은 다 갔나 봐요. 부인은 아직도 몸이 힘들 텐데 관상객을 시켜서 아이의 관상을 풀어봅니다. 이마가 높으니 어려서 이름을 떨치고 코끝이 높아 부귀공명이 따르고 양미간이 깊어 부인을 박대하고 앞니마의 왼쪽과 오른쪽 부분이 낮으니 18살에 산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 3년 귀향을 갈 팔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옥진 부인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귀하디 귀한 아들이 멀리 떠날 운명이라뇨. 그런데 성조는 걱정과는 다르게 올바르게 자랍니다. 2살에는 씩씩하게 걸어다녀서 못 갈 곳이 없었고요. 3살에는 말을 하는 솜씨가 소진과 장이 저리 가라네요. 4살에는 예의를 알았고요. 5살에는 마치 귀가 예민한 사광처럼 들으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진과 장이는요. 굉장히 말솜씨가 빼어난 사람이었고요. 사광은요. 진나라의 음악인이었어요. 자, 그러니 15살에는 더욱 명석해졌겠죠? 하루는 성조가 지하궁을 내려다보더니 인간들이 먹고 살기는 넉넉하지만 더위와 추위를 피할 집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조는 인간들을 돕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집을 짓기로 하죠. 그런데 쓸만한 나무가 없네요. 어떤 나무는 산신이 깃들어 있고요. 어떤 나무는 당산을 지키는 나무고요. 어떤 나무는 까마귀와 까치가 집을 지어놓고 사는 나무고요. 어떤 나무는 국수를 지키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국수는요, 국사당 또는 성황당이라고 해서요, 신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하지만 성조는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옥황상제에게 간청해서 솔씨를 받아내고요, 솔씨를 지하궁의 산에 뿌리지요.
어느덧 성조는 18살이 됩니다. 분명히 관상객이 말했어요. 18살에 산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 3년 귀향을 갈 팔자라고요. 하지만 대왕과 부인은 관상객의 예언조차 있고요. 성조의 부인감을 고르는데 정신이 팔립니다. 마침 황희궁의 공주가 마땅하다는 말을 듣고 개화공주를 성조의 아내로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이때 성조는 술과 여자의 정신이 팔려서 개화 부인을 점점 박대합니다. 4-5달이 지나니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간신은 임금 앞에서 왕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간신은요, 임금에게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라고 조언하는 신하를 가리켜요. 그 나쁜 간신이랑은 다른 뜻이에요. 예언대로 성조는 황토섬에 3년을 갇히게 됩니다. 섬으로 들어간 성조는 깊이 뉘우치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고국에서는 돌아오라는 소식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입을 것도 부족한 성조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해초와 산나물을 캐어 먹으면서 연명하게 되지요. 마치 산짐승처럼 온 몸에 털까지 납니다. 봄이 오고 청조새가 성조 앞에 나타나지요. 여기서 청조새는 원래 서왕모에 먹을 것을 마련해준다는 전설 속의 새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성조의 편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성조는 자신의 관대자락을 찢어서 혈서를 쓰지요. 개화 부인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개화 부인은 청조새가 전해준 편지를 받자마자 얼른 옥진 부인에게도 편지의 내용을 전합니다. 이때 옥진 부인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몸져 누워 있었거든요. 대왕은 편지를 읽고 바쁘게 배를 보내 아들을 구합니다.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3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글쎄요, 여기에서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옥진 부인이 울면서 대왕님도 무정하고 조정 간신도 무심하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대왕은 조정의 눈치를 보느라 데려오지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금부도사는 성조를 구합니다. 궁으로 돌아온 선조는 개화 부인과 화해를 하고요. 아들 5명과 딸 5명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지요. 성조의 나이는 어느덧 70살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지하궁에 심어둔 소나무 씨를 떠올리지요. 그 사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숲이 됐어요. 성조는 아들과 딸을 거느리고 온갖 연장을 준비합니다. 도끼, 자귀, 톱, 집게 등등이요. 이렇게 수많은 연장을 갖추어 놓고 33명의 목수를 골라 집을 지을 나무를 준비하도록 하지요. 준비를 마친 성조는 마치 우리의 조상들처럼 천지 성신께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집을 한 칸 짓지요. 오행에 따라 주춧돌을 놓고 인이예지 기둥을 세워서 삼강오륜으로 들보를 얹고 팔괘로 석가래를 걸어 집을 만들고 패처를 놓아 동서남북으로 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집 주위로는 사신도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을 가진 산들이 보이지요. 동편에는 청룡산이 있어서 화재의 신을 막아내며 곳간이 가득 차게 하고요. 남편에는 주작산이 보이도록 해서 관제구설, 즉 음흉한 소문에 시달리는 걸 막아줍니다. 서편에는 백호산을 두어서 자식들이 튼튼하게 또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고요. 북편에는 현무산을 두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도록 하지요. 이렇게 성조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수많은 백성들에게 집을 지어주면서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 됩니다. 무가의 마지막은 성조신이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비는 것으로 끝이 나지요. 삼가 축원하기를 성조는 대들보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고요. 집의 주제신인 성조신이 신이 된 이야기, 성조풀이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